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는 제가 앞선 그 시황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제가 시황을 좀 종합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론은 지금은 올해 FOMC 회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컨센에 대한 또 하향 우려감, 그 다음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반등은 저는 한 5월 한 둘째 주 이후부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역시나 좀 테마주들이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황과 관련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또 시황 방송 올려드리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 또 사료주들이 또 힘을 좀 쓰죠. 사료주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산업, 대한제당, 한타, 사조동화원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한번 세게 쳤던 애들은 좀 약간 빠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좀 빠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좀 새로운 애들 쪽에서 조금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사료주는 이미 제가 앞선 제가 주식 마요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지금 사면 안 된다. 근데 그 시점부터 폭락을 했어요. 대체적으로 다 폭락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약간의 되돌림의 몇몇 종목들은 되돌림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 그냥 설거지 물량이라 봐야지. 일단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요때 한번 아래 꼬리에 한 번은 살짝은 달아줄 거다 했는데, 그때 달았을 때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면 좀 그래도 지금은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요때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요때 아래 꼬리 한번 달 거다라고 했고, 그때 마지막으로 물량 털어야 된다 했는데, 터졌으면 편안했을 거고, 지금 안 털었으면 좀 더 매도 물량이 있겠죠.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어쩔 수 없어. 모르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제가 분석했던 영역 내에서는 이미 이제 벗어났어요. 여기서 얘가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미 제 영역을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대주 산업, 그럼 지금이라도 이런 건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 이거는 사지 마요 인데, 왜냐면 물론 이게 제 예상과 다르게 더 급등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야. 불안해. 오늘 급등했던 거는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좀 해먹었던 애들이 다시 좀 해먹는 건데, 왜냐면 새로운 지금 이슈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재탕하는 것 식으로 좀 들어오지만,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저는 별로예요. 이거는 하지 마라는 거 보고, 화장품주 제가 본느나 아모레퍼시픽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할 거면 조금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저는 근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서 이런 화장품주들이 좀 강할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근데 저희 여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산다라고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의 반등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좀 이 게임주래 화장품주가 좀 반등은 나왔죠. 근데 아무 그린팅이 나와. 이게 아무 그린팅이 나와. 나왔죠. 근데 제가 그때도 분석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강력한 섹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진짜 가려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얘들이 원래 본격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들은 일단은 면세점이 열려야 돼요. 네, 요게 열려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 매출 이런 걸로는 이만큼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의 매출의 가장 큰, 우리나라 아모레퍼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본능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세점 매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매출이 중요한데 이거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친놈들이 이거 우리나라 탓이라고 하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또 어찌 보면 이 뭐라 충성도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단기적인 반등은 워낙 바닥이니까 지금 가격에서 바닥이니까 들어가 볼 만은 한데 그러니까 안 물릴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탄력적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일단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UAM 관련 항공우주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UAM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물론 UAM은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어요. 이거는 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건데 근데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나로 발사 뭐 이런 것들 누리호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죠. 그걸로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좀 있긴 시간은 좀 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뭐 오늘 새 정부 뭐 우주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악재를 좀 많이 걷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악재를. 그러니까 지금 보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죠? 이 전투기 수주 받아놨던 거 지금 수주 뭐죠? 인도 못 하고 있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재였었던 부분이 지금은 호재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 또 방산에 대한 국방비에 대한 증액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악재는 끝나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남아있다. 당연히 지금 구간은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쨌든 그 이 CEO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아직은 지금 정부죠. 현 정부죠. 현 정부가 여기에 이제 자기가 친한 사람 그냥 앉혔는데 사실상 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도 조금씩 이제 좀 풀리고 오너 리스크도 좀 풀리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국방비도 좀 증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UAM은 조금 더 먼 미래지만 누리호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발사체 관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 인도 못했던 거 이제 인도가 지금 수주는 받아놨는데 인도를 못했던 거 이 부분도 이제 차츰 풀리는 부분. 호재성 뉴스가 많나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뭐 한국항공우주는 해볼만 하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요런 애들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 여객기라든지 요런 애들의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한참 좀 그래도 좀 불안기에 좀 재미를 봤던 게 그거잖아요. 여객기 개조 개조했던 사업 요거에 대한 좀 재미를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좀 정상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객기를 화물기로 교체하는 수요는 좀 줄 거예요. 이건 줄면 여기서 먹거리는 사실상 조금 덜 나오겠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임시 방편이었던 거지 주력은 아니죠. 결국에는 이렇죠. 결국에는 이런 항공기라든지 화물기 특히 여객기 쪽이죠. 이쪽에 대한 이 유지 보수 관련 쪽의 수주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한동안 안 나왔던 게 이제는 나온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최악은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또 매출 기대감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뭐 나는 만약에 이 주식을 사고 싶다? 사도 돼요. 사도 되고 팔지 마요.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팔지 마요인데요.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21,000원까지는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부담 없는 자리.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도 한 45% 정도 상승 여력인데 뭐 단기에는 가겠습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흔들리는데 단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 위치 못 가라는 법은 없다. 충분히 저는 1차 목표가는 한 21,000원까지는 볼만하다. 1차 목표가 21,000원까지 한번 보자. 자 1차 한 21,000원 볼만하다. 뭐 여기서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 뭐 손절가 한 11,000원 잡으면 되겠죠. 손절 한 11,000원 이 정도로 보고 일단 대응해 볼만하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좀 대형주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벗어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원래 주가라는 건 가장 많이 오르는 건 턴어라운드 뭐 대부분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최악을 좀 벗어나는 구간. 저는 그래서 좀 조선주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조선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이벤트들이 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6만원 라인까지의 도전은 해볼만 하죠. 충분히 6만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노려볼만 하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정권 바뀌면서 2017년 고점이죠. 그러니까 2018년 뭐 요 원저리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CEO 좀 교체되고 한동안 거의 뭐 여기 방산 비리 턴다고 해서 완전 박살 내놨잖아요. 예, 그러면서 쭉 완전 밀렸는데 이제 그게 좀 벗어났던 그러니까 약간 사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 과정 정도의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봐도 6만원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항공운주 같은 경우도 한 6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 예, 이 정도 라인이죠. 6만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항공우주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팔지 마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사줘도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손절 라인을 설정하자면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손절은 조금 더 깊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한 35,000원? 요 라인 정도? 예, 요까지는 한번 버텨보셔라. 오히려 떨어지면 좀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주식 마요라는 시간이 그때그때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가 좀 체크하는 상황이긴 한데 보면 좀 재미없습니다. 좀 지리지리하고 시장이 메인군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이 반등이 없다라는 건 참 시장이 좀 별로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은 6월 이후부터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조금 빠르면 한 5월 셋째 주 정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좋아질 거니까 아시겠죠? 예. 물론 뭐 저는 제가 이제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강세론자입니다. 강세론자고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안 빠지는 것, 그러니까 빠지면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항상 이제 시장에 오를 만한 재료를 많이 이야기 드리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좀 체크하십시오. 뭐 사실 우리 방송은 우리 캐시메이커는 뭔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죠? 고른 시야 뭐 아닙니다. 그런 거 보시려면 그냥 3%나 뭐 다른 거 많이 보세요. 그 증권사들 사이트도 많잖아.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강세론자니까 좀 시장이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이유를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종목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그런 설명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 약세론자들이 너무 특사는데 근데 그럼 시장이 오를 만한 재료는 없어? 오를 만한 뭐 이야기는 없나? 이런 거 듣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우리 채널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회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아직까지 너무 안 늘어요. 여러분 구독하면서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또 힘내지 않겠습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저희 쪽 PD 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투자 고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좋은 일뿐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고지하시고요.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메이커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잘 걸러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